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누에 관련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계속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바이누만이 아닙니다. 뭐 도지도 마찬가지고요. 페페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피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코인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물며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 들어와야 뭐 반등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예를 들면 10%가 오르든 50%가 오르든 100%가 오르든 1000%가 오르든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시장에. 근데 이제 유동성이 막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면 12월 12일부터 연준이 RMP라고 하죠. RMP 이게 이제 단기 채권 매입을 시작을 했어요. 12월 12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단기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중은행에 텅 비어 있는 지급준비금에 돈을 채워넣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 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출도 나가고 뭐 담보대출이 됐건 신용대출이 됐건 투자대출이 됐건 그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지금 이제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4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최소한 다음 달 1분기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이 RMP를 최소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추가되는 게 MBS죠. 주택저당증권, 요것도 매달 한 150억 수준으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약간 부동산 시장이 약간 죽더라도 나머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연준이 이런 걸 쓰는데 이미 12월 12일부터 해서 1분기까지는 RMP 단기 채권 매입은 한 달에 한 400억 달러, 그 다음에 MBS 주택저당증권은 한 달에 약 120에서 150억 정도씩 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연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동성 초기라는 거예요. 초기. 그러니까 사실 반등이 올 리가 없죠. 그죠? 이럴 땐 여러분들 괜히 이상한 소리 믿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뭐 변동성은 있겠죠. 좀 오르다 좀 내리다 이런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알트코인 오를 때가 아직 아니다. 지금은 좀 쥐고 기다려야 된다. 왜?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리한 조정장을 겪을 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4권의 책의 내용들이 그냥 한두 번 읽고 버릴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계속 또 보고 할 만한 그런 책들이거든요. 특히 보면은 첫 번째 요 코리를 위한 비트코인 한 권으로 끝내기는 제가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 암호화폐 핵심 요약집도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두 번째로 이 순위로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요 두 개를 읽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 그러면 이게 아주 확률이 높은 타점 검색기예요.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거는 뭐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 구글 링크로 드릴 겁니다. 구글 링크로 다 드릴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핸드폰 문자 보내실 때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은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요 4개 전자책을 구글 링크로 꼭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1월, 2월, 3월, 5월 FOMC가 있는데 예를 들면 1월에 뭐 금리 인하가 또 된다든지 3월에 연속으로 된다든지 지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 예상하기에 12월도 하고 뭐 예상대로 됐죠. 1월, 3월까지는 연속금리 인하를 연준이 할 거다라고 JP모건도 예상을 했고 시티은행의 시티그룹도 그렇게 예상을 했죠. 물론 이제 SC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은 하지만 내년 1, 3월은 글쎄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망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비율적으로는 내년 1월, 3월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나 기관들이 많다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변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요 RMP를 통해서 단기 유동성이
통장이 공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연속 금리 인하가 겹쳐지면서 이제 완전히 양적 완화의 모습을 갖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텐데, 중요한 건 여기도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뭐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대법원이 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의 변수입니다. 만약에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한다면 금리 인하 1월, 3월, 5월 되는 거 이거 좀 연기될 수 있어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변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되게 큰 변수인데, 엔캐리 청산이 어느 속도나 어느 규모로 이루어지느냐. 지금 12월 19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한 90% 정도 확률로 90% 확률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최소 0.25%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0.25% 금리 인상을 한다면 결국에 기준금리가 일본이 0.75가 되는 거죠. 지금 0.5니까. 이랬을 때, 이 정도 했을 때 엔캐리 청산의 속도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사실은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왜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이게 0.75가 되면요, 이게 30년 만에, 일본 입장에서는 30년 만에 제일 높은 금리인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동안 경제 부흥이나 기업들이나 가계소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계속 제로금리를, 거의 심할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하면서 거의 제로금리 비슷하게 유지를 해왔죠. 수십 년을, 30년 이상을. 그런데 이제는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와서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 쪽에 발언권이 세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률도 프로 정도로 봐요. 인상을. 그러면 이렇게 인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로 금리이거나 0.25대나 0.5대나 여기에서 엔화를 빌려다가 세계 뭐 이러면은 여러 가지 사모펀드들이나 자산운용사나 해치펀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엔화를 대출받아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런데 30년 만에 0.75%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이렇게 들어갔던 엔화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던 이 엔화 자금이 다시 일본 국채로 들어갈까요? 왜? 금리 갭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0.25만큼 좁아지니까 모두 다는 아니어도 특정 조건으로 투자된 엔화 자금 같은 경우엔 다시 일본 은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손해가 계속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엔캐리 청산인데, 요것이 0.25 올랐을 때, 오르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오르더라도 올랐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왜냐면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 주식,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하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테마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특히 이 엔캐리 청산 문제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트코인도 흔들리고 지금 우리 파이코인도 흔들린다는 거, 이런 부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상반기에 반등의 기회가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는 이 대법원의 관세에 관련된 위헌 판결이 안 나거나 계속 딜레이 되거나 혹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엔캐리 청산 0.25 올렸다 하더라도, 안 올리거나 혹은 0.25 올렸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엔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는 이렇게 연속 금리 인하가 가면서 1월, 3월로 가면서 우리 암호화폐 불장이 오고, 그때 우리 파이코인도 정말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리한 조정장을 겪을 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요거 읽는데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휴일 같은 때 한번 날 잡고 큰 화면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보람찬 연말과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